9번 서로 다른 12개 마카롱 중에서 서로 다른 5개의 마카롱을 고르는 경우의 수. 12개 중에서 5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죠. 뭐 순서 상관없네. 그러면 이게 조합이다, 조합. 그래서 12C5입니다. 그러면 12C5의 계산은 12P5를 한 다음에 5팩으로 나누면 돼요. 5팩으로. 그러니까 12C5는 12부터 5개 곱하는 거 5개. 12, 11, 10, 9, 8 이렇게 5개 곱하고 나누기 5팩.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면은 여기가 4 곱하기 2 아니 이렇게 하지 말고 5 곱하기 2부터 할까? 5 곱하기 2는 10 없어지고, 그리고 4하고 약분하면 3, 3하고 9 약분하면 3. 그러면 3 곱하기 10이라면 33. 33에다가 3 곱하면 99. 99에다 8 곱하면은 792. 5번. 다음 1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의 꼭지점과 세 대각선의 교점을 포함한 점 7개 중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변 6개랑 대각선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고 점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얘기죠. 7개 있는데 여기에서 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개수는,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점 7개 중에서 점 3개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몇 개냐? 그럼 이게 뭐냐? 점 7개 있는데 점 3개를 선택해. 점 3개. 예를 들어서 요점, 요점, 요점 선택하면 삼각형 하나 나오네? 그쵸? 삼각형 나오죠? 뭐 아니면은 요점, 요점, 요점 삼각형 하나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럼 삼각형이 도대체 몇 개가 있냐? 와, 너무 많다. 삼각형이. 근데 이걸 우리가 수학으로 우리가 조합으로, 이건 이제 순서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점을 순서에 상관없이 점 3개만 뽑으면은 삼각형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7개 중에서 3개. 이렇게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7개 중에서 아무거나 3개만 뽑으면은, 7개 중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3개만 뽑으면은 삼각형 하나 만들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 3개 뽑았는데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 이런 경우지. 요렇게 세 점 뽑으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연결해도 안 만들어지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한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뽑으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요 직선 위에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 3개를 뽑으면은 삼각형이 안 만들. 그러니까 7C3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를 빼야 돼요. 빼. 어떻게? 요렇게 요 직선 하나에서, 그러니까 요 직선에서 점 3개 중에서 3개를 뽑으면 안 만들어. 이걸 빼야 된다고. 그러면은 한 직선 위에 점 3개 있는 직선은 몇 개가 있냐? 이걸 찾아야겠지. 몇 개라고? 찾아야겠다. 참. 찾으면은 이거 찾아봐야겠다. 자, 찾으면은 일단 요거 하나, 둘, 셋. 3개네. 요거 외에는 없죠? 곱하기 3개.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점 3개 있는 게 3개예요, 3개. 3개. 요거 그러면 7C3에서 빼면 되겠죠? 빼면 7C3은 7 곱하기 6 곱하기 5 나누기 3팩토리얼 3 곱하기 2 빼기 3C3은 1입니다. 1. 1 곱하기 3. 그럼 이 약분 되죠? 3 곱하기 2는 6 약분돼. 그럼 7하고 5 곱하면 35. 빼기 3. 답은 얼마? 32.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여기에 하나, 둘, 3개 빼면 돼요. 11번. 남학생 6명과 여학생 3명으로 이루어진 독서 동아리에서 독서 토론에 나갈 3명을 뽑으러 간다. 이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럼 전부 9명인데 일단 남학생이 6명 있고 여학생 3명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몇 명 뽑는다고? 3명 뽑는 3명. 3명 뽑는데 남학생은 몇 명? 2명. 여학생은 몇 명? 1명을 뽑는 경우 수래요. 그러니까 3명 뽑는다고. 3명. 3명을 뽑는데 남학생은 2를 뽑고 여학생은 1명을 뽑는 경우는 몇 가지냐? 몇 가지냐? 그러면은 따로따로 풀면 되겠네. 그쵸? 따로따로. 자, 그럼 먼저, 근데 이거 지금
토론에 그 나갈 3명이니까 조합입니다. 조합. 순서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일단 6명 중에서 2명 뽑아야 돼. 그 뭐야? 6C2. 6C. 그 여학생은 3명 중에 3명 뽑는 거죠. 3C1. 3C1. 그럼 남학생은 6C, 그러니까 6 곱하기 5 나누기 2예요. 그러면 남학생 뽑는 경우에서는 얼마 그러면 15가지? 여학생은 3가지죠, 3가지? 요 두 개 관계는 곱하기다. 이게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세트로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같이. 그러면은 곱해서 15 곱하기 3, 45. 답 3번. 다음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 같은 지점 한 번만 지나간다고 할 때 A 지점에서 C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에서 C. A에서 C까지, 여기 D네. A에서 C. 여기. 그러면 보자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야 가자. 그러면은 여기로 갈 수가 있고 여기로 갈 수가 있죠. 여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A에서 B로 갔다가 C를 갈 수가 있고 A에서 D를 갔다가 C를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왜 문제됐냐면은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로 가면 요로 가는 게 아니고 요로 가면 요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합의 법칙. 따로따로 계산해요. 따로따로. 그럼 먼저 A, B, C부터 할게요. A, B, C. 그럼 A에서 B 가는 거는 하나, 둘, 세 가지네. B에서 C 가는 거는 하나, 둘, 2가지. 그러면 요거 2개는 고배 법칙이죠. 얘도 가야 되고 얘도 가야 되니까. 그럼 얼마? 6가지. 여기 끝났고. 그다음에 A, D, C를 가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D 가는 거는 하나, 둘, 2가지. D에서 C 가는 거는 2가지. 그러면은 4가지. 이 2개는 합의 법칙이다. 동시에 안 일어나니까 더하면은 10가지. 답 10입니다. 13번. 13번. 수학 여행을 갈 지역에 방문할 수 있는 장소가 유적지 5곳과 박물관 3곳이 있다. 이 중에서 4곳을 택하여 방문하려고 할 때 유적지를 2곳 이상 방문한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유적지가 5곳이 있습니다. 유적지가 5곳이 있고 박물관이 3곳이 있어요. 이 중에서 몇 곳을 간다고? 4곳. 4곳을 간다고. 4곳을 가는데 유적지를 2곳 이상 방문. 그러면 2곳 이상이니까 유적지를 2곳 가도 되고 3곳 가도 되고 4곳 가도 되죠. 4개. 꼭 박물관을 가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이 중에서 4곳을 택하여 방문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2개도 되고 3개도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거 다 해봐야지. 그러니까 유적지를 2곳 가는 거랑 유적지를 3개 가는 거. 그러니까 유적지를 2개 가는 거, 유적지를 3개 가는 거, 유적지를 4개 가는 거. 이거를 다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한 다음에 그러면은 나오면은 그 경우수고 요 3개는 합의 법칙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자, 그럼 먼저 유적지를 2곳 가는 거 하겠습니다. 유적지. 그럼 유적지를 2곳 가면은 박물관은 2곳 가겠죠. 2곳. 자, 그러면은 이제 계산해 보면은 유적지 2곳 가. 그럼 5곳 중에서 2곳 가잖아. 그러면 5C2 곱하기 박물관은 3곳 중에서 2곳 가는 거죠. 3C2. 3C는 우리가 3C1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 5C 같은 거는 5 곱하기 4 나누기 2니까 10이에요. 10. 약분하면은. 그러니까 5C는 10. 이거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암기를 하는 학생도 많아. 3C는 3 곱하면 30. 30까지구나. 유적지 2개. 그 다음에 유적지 3개 가고 박물관 하나 가는 거는. 자, 그러면 유적지 3개니까 유적지가 전부 5곳이죠. 5곳 중에서 3개 간다고. 그러면 5C3 곱하기 박물관 3개예요. 3개. 그럼 3개 중에 하나 선택해. 3C1. 그럼 5C3은 5C2로 계산하면 편하죠. 아까 위에서 구했잖아. 10개. 10 곱하기 3이야. 똑같네. 30. 나 유적지 4개. 유적지 4개는 유적지가 5이니까 5개 중에서 4개 뽑는 거예요. 5C4. 그럼 5C4는 우리가 5C1로 계산하면 편합니다. 그럼 뭐 5가지. 끝. 해가서 35를 더하면 돼요. 그럼 얼마? 65가지. 답이 그래서
65가 됩니다. 65. 14번. 14번. 1부터 9까지의 자연수를 일렬로 나열할 때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 그러면 이제 순열 문제죠. 순열. 나열할 때 3의 배수끼리는 이웃하고 4의 배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어떻게? 3의 배수는 이웃이고 4의 배수는 이웃하지 않는. 그럼 이제 1에서 9까지가 있을 때 3의 배수는 3, 6, 9예요. 그러니까 3이랑 6이랑 9는 이웃한다고. 그러면은 이거 같이 뭉텅이로 움직여야겠죠. 이웃이니까. 얘들 뭉쳐 다녀야 돼. 뭉쳐 다니고. 그다음에 4의 배수는 4하고 8입니다. 그럼 4하고 8은 이웃하면 안 돼요. 따로. 그 남은 거는 이제 1, 2, 5, 7. 1, 2, 5, 7 이렇게 있고 얘네 둘은 따로따로 4랑 8은. 자, 그러면은 얘네 둘은 따로따로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러니까 얘네 둘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나머지를 먼저 쫙 깔아. 나머지를 쫙 깔아 놓은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요 사이사이 집어넣으면 되겠죠. 사이사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먼저 4파를 제외한 것들을 깔겠습니다. 그러면은 몇 개 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들 이웃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돼요? 오팩토리얼. 자, 오팩토리얼로 쭉 깔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깔았어. 하나. 이렇게 깔았다고 쳐. 그래서 여기 이제 369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뭐 1, 2, 5, 7 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오팩토리얼에 들어서. 자, 근데 또 중요한 거. 요 안에서 369, 요 안에서 또 자리 바꿀 수가 있죠. 그럼 뭐야? 3팩토리얼.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 여기 이제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4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6개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가지고 순서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6개 중에서. 그럼 뭐야? 곱하기 6P2가 되는 거야. 6P2. 6개 자리 중에서 2개 선택해. 예를 들면 뭐 요거 선택해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4파 순서대로. 그럼 계산하면은 5팩토리얼은 이거 굉장히 크겠는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6P는 6 곱하기 5. 얘 큰일 났다 이거. 이거 너무 계산이 큰데? 아니 근데 이거는 암기하는 게 좋아. 5팩토리얼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120입니다. 120이고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6 곱하기 5 하면 30. 그럼 120에다가 6을 곱하면은 720 곱하기 30. 그럼 72에다 3을 곱하면은 216. 에다가 0 2개 있죠. 21,600. 답이 21,600. 이렇게 되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